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 이제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놓고 추미애 라인들을 쫙 깔아놓고 윤석열 때려보겠다고 그 생쇼를 벌였던 모습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죠? 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도 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금 대망론이 솔솔 모여가고 있습니다. 반문 여론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또 류동학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함께 또 공유해주고 계신 상황인데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제가 이 더불어서 우리 유 원장님께서 쓰신 이 책 제가 거듭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인문명리 정치 열전 서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문명리학적 관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신 건데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프롤로그 부분을 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국민들이 순간적인 인기나 겉모습으로서 이미지로만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여 뽑은 후 실망하고 후회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문재인 같은 사람들 뭐 잘생겨 보인다고 뭐 찍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필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국민이 지혜롭게 선택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서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원장님 그 인문명리학적 관점에서 역사학과 그리고 인문학, 명리학 이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가지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마디 좀 더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제가 요즘에 주창하고 있는 인문명리학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은 일기예보를 보고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막잖아요. 그렇죠. 태풍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여름이 되면. 네. 여지없이 오죠. 네.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듯이 하늘의 하늘의 조짐을 우리 인간이 미리 알고자 하는 마음에 이 중국에서 한 1700년 전부터 파생된 학문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늘의 조짐을 동양의 인문학인 문사철을 통해서 그 한 인물의 삶의 궤적을 과거, 현재, 미래를 추리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으로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알아내는 학문이 인문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동화 원장님께서는 뭐 단순히 뭐 일각에서 말하는 뭐 사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명리학, 인문학 그리고 역사를 또 전공하셨으니까요. 또 이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주고 계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유동화 원장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이어주고 계신데요.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자 하는데요. 자, 추미애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미애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칼질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여론조사도 같이 보셨겠지만은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상세를 지금 타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앞으로 윤석열 총장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원장님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러면 일일이 그 만세기한 책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생일월일 알면 이게 간지를 일일이 적었어야 돼요. 네네네. 이렇게 적는데 한 10분 걸려요. 이 사주를 적고 10년마다 오는 운을 대운이라 하는데 네. 이걸 이렇게 또 적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운을 2020년은 어떤 운이다 이렇게 적고 네.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달마다 월운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인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간명이라 합니다. 네. 인간의 운명을 엿본다. 우리는 윤석열의 운명을 한번 엿보자 이거야. 그죠? 이 윤석열의 이게 타고난 에너지인데 네. 제가 그 작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예. 경북일보에
이 시청자들이 보면 헌법주의자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 작년 12월 2일이죠. 아, 딱 1년 하고 1년 조금 더 전이네요. 그죠? 1년 한 뭐 10일 정도 됐네, 그죠? 예, 예. 네, 썼어요. 자, 나는 제목을 헌법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을 사실 여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직급인 법무장관 앉힌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자기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특히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안 서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1월달로 내세워 지금 현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주의자, 뭐 윤석열 총장은 요즘에 헌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대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개 그 검찰총장과 장관의 다툼이 아니고 이거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윤석열 총장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예 헌법주의자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쪽 그 여당 쪽에서는 자꾸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덤비드는데 뭐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지켜봤지만 그게 검찰개혁의 행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영역을 법치주의 영역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쓴 글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팔자명리학, 팔자명리학이라는 글을 제가 썼어요. 중국에서는 이 팔자명리학의 말을 많이 씁니다. 네네.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천간의 내자, 지지의 네 글자 갖고 보기 때문에 팔자명리학이라는데 이 타고난 명으로 한 인물의 그릇과 적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지도자감인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예. 조국 사태 이후에 가장 대중들의 관심사로 부각된 인물이 바로 윤 총장이죠. 네네. 근데 우리 윤 총장은 알다시피 그 윤 총장 사주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타고난 검사로서의 자질이 아주 타고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천기를 한번 알고자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사주가 있어요. 일반 시청자들은 뭐 사주가 생소한 분도 계시고 뭐 어디에 물어봐도 전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게 법학, 역사, 철학, 동양 철학을 했어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수리과학과 자연과학에 입각해서 한 이거는 미래 예측학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팔자명리학은 뭐를 알 수 있느냐라면 이 사주를 가지고 뭐 자 하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늘의 섭리나 조짐을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가 신이 되지 말라고. 그렇죠. 안 그래요? 종교 차려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하늘에 맡기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하늘의 조짐을 미리 읽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호기심에 의해서 만든 학문이 이 팔자명리학인데 제가 배운 학문을 같은 그 명리학 중에서도 자평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자평명리학은 그러면 이 자평명리학으로 인간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냐? 그건 아니고 하늘에 대해서 한 인간이 만든 학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보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실체적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저는 자평명리학이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뭐가 알 수 있느냐면 요 태어난 사주가 이게 나와 이 윤석열 총장 사주가 60년 12월 18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연이 이제 경자년이에요. 그죠? 네네. 이게 한 기둥이거든요. 이걸 연주라고 합니다. 예. 경자. 경이라는 것은 이 금이죠. 네. 자는 물이고 이 시금은 물을 나타냅니다. 쥐를 상징하고요. 이 쥐는 가장 그 샘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무자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이건 달의 기둥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주라고 불러요. 요 무토는 누리끼끼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는 항토 흙과 같은 거예요. 산과 같고 제방과 같은 거예요. 벌판. 요것도 역시 쥐띠가 지달이 태어났어요. 이것도 샘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 생일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경진일주. 아마 이 에너지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아니 근데 윤석열 총장이 참 재밌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8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여당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뭐 국무총리나 뭐 대통령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관급에 준하는 일개 검찰총장 한 분이 100석이 넘는 야당이 하지 못한 행동을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거대 여당과 법무장관을 해서 혼자서 우뚝 서갖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한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검찰총장 윤석열의 인물은 분명히 문재인이 뽑은 사람인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 사람이 야당 역할을 다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야당 왜 있는 거냐. 뭐 사실 이런 지금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반문연대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의 국민힘은 믿을 수가 없다. 약하다. 신뢰도 없고 과단성도 없고 눈치만 본다. 비겁하고. 저는 사실은 이 보수들은 옛말 햇말이 맞아요. 좌파들은 뻔뻔하고 우파들은 비겁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참 나는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좌파들 뻔뻔하고 우파들은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거 있을까 봐 쉬쉬하고 있고. 그렇죠. 비겁하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탁 등장이 윤 총장이라고 해요. 와, 기계가 있고 과단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경진일주라는 글자입니다. 네. 경진일주. 경진일주는 이게 아주 강인한 경금, 진토고, 그 다음에 용의 날에 태어났어요. 예, 예. 생일이 용입니다. 이 경지라는 것은 남을 강력히 제압하는 괴강살이라 해가지고 아주 청렴결백하고 강직하면서 운명이 극단을 긋고 아주 기세가 등등하는 것을 우리는 괴강살이라고 해요. 아하.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 개미시입니다. 미시. 네. 미시. 자, 이게 이제 기둥이 4개 있는데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꽁꽁 추운 한겨울에 추운 바위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럼 사주가 금속성이니까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가 와야 되느냐? 따뜻한 운으로 가야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이런 이론을 보는 것이 뭐냐? 명리학에서 기후를 조절한다 해갖고 조후이로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걸 있는데 그러면 윤 총장은 어떤 그릇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말이죠. 한겨울에 이 금이라는 글자, 이 사주를 보면요. 일단 이거 오행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럼 이 사주는 오행의 기준점은 여기 생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요걸 명리학에서는 생일에 이 전체 두 글자를 합쳐갖고 일주라 합니다만은 요 위에 글자를 일간이라 합니다. 네네. 요 위에 글자는 천간이고 요거는 지지인데 이거는 천간인데 생일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라 불러요. 예예. 요 지지는 일지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일간이 경금이에요. 금이 2개입니다. 이 경금은요 숙살지기라 해갖고 가을의 에너지거든요. 네네. 과단성이 대단합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군경, 군인, 정치, 사업가, 이 센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도전적이죠. 도전적이죠. 예. 이 경금을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인 물상으로 따지면 탱커, 무기, 그 다음에 총칼, 옛날로 따지면 이게 칼이에요, 칼. 그렇죠. 장검. 이수진 장은 장검. 네네네. 근데 이게 2개가 있으면 쌍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금이 한 개도 아니고 똑같은 글자가 연에 또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답니다. 왜? 자기하고 똑같은 글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동지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기하고 똑같은 글자를 우리 명리학에서 요거는 같은 오행이라서 이제 명리학 십성용으로 표현한 걸 비견이라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 윤 총장은 생일만 봐도 경금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과단성이 있고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고 무서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집권, 180 가까이 되는 집권 여당하고도 혼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나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우 기자님. 아마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수긍하고 그렇죠. 뭐 타협하고 막 그렇죠.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정말 오판을 한 거예요. 우리같이 인문명령을 알아서 저렇게 싸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때리면 때릴수록 만약에 이번에 징계를 해가지고 윤 총장을 만약에 해임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한테 가갖고 이제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지율이 봤죠? 28% 넘었잖아요. 오차 그렇죠. 범위 밭 예, 처음으로. 아마 지지율이 34.7% 이상.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은 그 이하. 이하로 해갖고 역전될 겁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은 이제 윤석열만도 못한 상황이 되고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의 몸값이 더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죠.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뒤바뀌는 그렇죠. 처지가 바뀌는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 되면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할 때 비자금 문제가 한번 터졌어요. 아, 예, 예. 그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수사 들어갔단 말이에요, 검찰이. 들어가자마자 지금은 안 된다. 왜?
대선이 얼마 안 남는데 그렇게 지금 지지자가 높은데 해보면 오해받는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듯이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그쪽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만약에 승인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대놓고 탄압하는 메시지가 이제 될 거니까요. 예, 그러면요 건들지도 못해요. 미래의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윤 총장이 잘리더라도 미래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윤 총장은 기계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주를 금이다 말이에요. 금인데 이 금 다음은 금생수래가 다음 오행은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네네. 이 글자가 이 지라는 동물이거든요. 자라는 한자가. 예예. 자는 아주 맑은 물이고 철학적이고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봤죠? 공자, 노자, 맹자. 다 자로 바로 끝나시죠.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가 철학적 의미가 나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윤 총장도 철학적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주가 쇠가 물을 보면 금생수래 갖고 이게 음양이 조화롭게 가는 걸 상과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상과라는 글자가 이 윤 총장은 3개나 있습니다. 아하.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금수상관격이라고 합니다. 금수상관. 그래서 이 상관격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사주를 보면 가장 머리가 좋은 게 상관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아하. 상관은. 응? 이건 학벌하고 관계없어. 그냥 그분의 천성 자체가. 그렇죠. 예. 상관이죠. 머리가 가장 좋.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게 태어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유 쟤는 왜 이렇게 총명하네 이런 건 상관이 다 있어요. 근데 윤 총장은 3개나 있죠. 이게 좀 많은 편이야. 아. 그럼 많으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 우스갯소리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야. 예예. 여도 관심 있고 여도 관심 있고 여도 관심 있는 게. 그래서 윤 총장이 이게 상관이 한두 개만 있었으면 좋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법고시 몇 번 했어요. 9번 만에 됐다고 하죠. 그게 하나만 있었으면 한두 번만에 합격했을 건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관심 있고 이거 관심 있다니까 집중력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윤 총장이 나도 이제 요 근래 알았는데 족보하게 대해서도 좀 잘 안 친다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집안 내래.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박병준 씨는 원래 논산에 가면 종학당이라 해가지고 명제 윤중의 고택 옆에 종학당이라 박병준 씨 후손들은 무조건 방학 때 거기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랬다고 하셨죠. 그래갖고 윤 총장도 보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 이걸 이제 금수상관격이라는데 상관격 중에 가장 깔끔하고 맑은 에너지가 금수상관격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 물을 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금이 물을 봤다 해갖고 금수상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금수진상관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금은 금백수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윤 총장의 캐릭터는 금수상관격이다. 금수진상관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은 뭘 나타내냐면요. 저번에 우 기자님도 보는 거 경금이던데. 네네. 금사주들은 생일이 금인 사람은 의리를 상징합니다. 의리. 우리 유교에 오상이 있거든요. 네네. 생일이 나무로 태어나면 어질인자, 어질고 불로 태어나면 예의를 나타냅니다. 예예. 그 다음에 토로 나타내면 생일이 토인 사람, 만약에 생일이 토인 사람은 믿을 신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생일이 금인 사람은 의리를 나타냅니다. 생일이 만약에 물로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금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태어났다 이러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아하. 근데 금만 있는 사람은 뭐냐? 의리만 있고 이거는 잘못하면 조폭이 되기 좋아. 아, 그렇네요. 그런데 물이 반드시 있어야 지혜까지 경기되는 겁니다. 지혜와 의리가 겸비된. 그렇죠.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같이 가는 사람을 금수상청격이랍니다. 예예. 저번에 우 기자님도 보니까 경금이 시가 오시더라고. 저번에 이모씨. 네네네. 용기와 지혜가 있는 분이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로. 예예. 그때도 말씀해 내가 주셨어요. 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금수상관격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느냐 이를 봅니다. 이 금수상관격은 기계가 대단합니다. 네. 우리가 기계하면 조선시대 때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나는 이 현상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의 그 아들이 문종이 일찍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 즉위했죠. 그런데 그 문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그 둘째 아들인 수양대운이 야심만만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반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453년에 개유년에 그 유명한
김종서, 항보인, 자기 동생인 안평대군을 제거해서 일으킨 게 개유 정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53년.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는 뭐 역적을 처기했다 했으면 국민들은 안 믿었죠. 그 사이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상문, 박팽년, 뭐 하위지, 이계, 유성은, 유흥부 같은 사람들 그 나중에 죽었습니다만 사육신 같은 분들이 저항을 했죠. 단종을 포기시키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영월에 청룡포로 가시갖고 나중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육신이 그 서슬이 벌었던 수양대군, 세조, 한명회,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숙주, 네네. 정인지 이 같은 그런 사람들 훈구파들에 대항해서 끝까지 저항해가고 결국 아쉽게 실패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살아서 저항한 사람들은 뭐랍니까? 생육신.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매월당 김시섭, 뭐 김시섭. 남효원, 그 원주의 뭐 원호라든지 이런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이명재라든지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그런 기계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이 빈말이 아니고 경금이라는 사주들이 주로 기계가 있어요. 네네. 기계가 강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 거대한 문정부 180석이라는 엄청난 거의 60% 가까이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다수 여당에 홀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관은 어떤 에너지냐? 사주의 주체인 일간의 기운을 발설하는 에너지입니다. 네네. 그럼 이 상관이 금수상관계가 주로 어느 쪽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기운이거든요. 예예. 이 상관이 있는 사람은요, 모습도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표현력이 다르고, 오감이 다 발달됐답니다. 눈빛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이지 않는 분야에 많이 진출해요. 방송, 언론, 문화,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업종이 어떤 쪽에 있어요. 공직자 중에서도 여기 지금 관이 없습니다만은 관으로 가는 사람이 있느냐면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관을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직 직종이 어떤 게 있어요? 검사, 그렇죠. 판사 또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 예. 감사원. 법조인계들. 뭐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 가는 공직자가 바로 상관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보세요. 전형적으로 상관격이 드러나까지 있기 때문에 전형적 검사기 그런 쪽에 가갖고 검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옛날에 검사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답니까? 네. 그 특수통이잖아요. 윤 총장이. 특수통은 엘리트들만 가는 거잖아요. 이 특수통을 건든 게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엄청난 실수랍니다. 지금요, 윤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싸우고 있는데 윤 총장은 한마디로 아웃복 쓰고 추미애는 인파이트로 대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12개월간. 그래 어떻게 해서 결국 다 접었어요. 마지막에 지금 직무정지 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전국의 퇴근했어요. 98% 검사들이 다 일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 만들어갖고 과정이 잘못됐다. 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행정법원에서 또 윤석열 윤석열 총장이 손 들어줬죠. 선수였습니다. 예. 전국의 법대 교수들이 또 다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항의 성명 냈죠. 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했던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네. 김봉준 김봉영 김봉현, 씨도 아. 그것도 보면 알고 봤더만은 자기가 임명해 남부 지원자 이정수가 자기가 임명했잖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김봉현 씨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랬더만 자기가 어제 추미애 장관이 뭐랬습니까? 저 웃기다. 자기가 임명해 놓고 아니 법무장관이 남부지검장을 자기가 이정수를 임명해 놓고 자기가 법무장관이 그걸 부정해 보면 이런 코미디 같은 법무장관이 어디 있어요? 한심합니다 정말.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테크닉이 부족하답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용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 금수상관계가 머리가 비상합니다. 막 인파이트로 대드는데 결국 윤석열의 아웃파트에 지금 오전 오펜데 지금 마지막 징계위원이 이 지금 방송하는 뒤에 나타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은 어떻느냐? 수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여기에 보면 이 금수상관격은 물이 너무 많이 흘러보면 에너지가 뺏기거든요. 네네. 이 윤석열 이 금수상관격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관격은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네네. 에너지를 조절하는 글자.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면 기가 뺏기니까. 그래서 이 물을 맞는 게 윤석열 총장 때 좋은 유전자가 이 편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전략적 두뇌를 나타냅니다. 전략적 두뇌. 그렇죠. 편집 기능이 뛰어나고 사물의 허점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그걸 답을 갖다 찾아갖고 빨리 딱 대안을 제시하는 게 편인인데, 그래서 편인을 가진 사람들은 상관용인격이랍니다. 격국으로 이 사주는. 그래서 이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발력과 임기응변,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바로 지름길로 팍 갚았죠. 그래서 주미애 장관이 뭡니까? 뭐 법원 사찰 이야기하니까 윤 총장이 뭡니까? 다 오픈해프다 아닙니까? 한 수 떠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머리 게임에서도 주미애 장관은 벽창우라고 했잖아요.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지금 완전히 어거지야. 이 국민들이 다 읽어 바쁜 거죠. 그렇네요. 그만큼 윤 총장은 머리가 비상한 편이단 말이야. 허점 파악, 수집 이런 타고난 재능,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 편인의 단점들이 있어. 편인은 시험 같은 게 한 번에 잘 안 돼. 그래서 9번을 가다가 중단하는 거야. 네. 편인은 가다가 싫으면 중단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을 하는 거야. 아하. 우리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상담하면 편인이 있으면 학창시절에 중단하다가 틀리쁘면 가다가 중단하고 또 딴 것을 찾아가 봅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편인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9수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총장 사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또 뭐냐, 요 시가 정말 잘 타고났어요. 시가 뭐냐, 여기 미토라는 글자잖아요. 네. 요거는 편인입니다. 삶의 고뇌가 많고 철학적 사고가 강합니다만, 요거는 바를 인자잖아요. 네. 바를 인자는 뭐냐, 바르게 새긴다는 뜻이고, 요거는 정치인한테 참 중요합니다. 표를 나타냅니다. 표. 아. 국민들이 바르게 표를 준다. 반듯하게 준다. 이런 거들. 그리고 정인이 있는 사람은 대의명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수적 성향을 갖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윤 총장을 갖다가 뭐 진보가 아니냐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윤 총장은 이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의명분을 좋아하고 전통을 개성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정의는 보수지만 요 상과이라는 글자는 개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 총장은 보수 개혁주의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네네. 알겠습니까? 네네. 보수 개혁주의자. 그래서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이 토는 중용을 나타내거든요. 중도. 네. 그래서 아마 중도층에 많이 흡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윤 총장 사주 중에서 좋은 거는 이 정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간목이라는 글자가 오고 간무경이라 해갖고 요 미토라는 글자가 있으면 하늘의 음덕과 조상의 덕을 받는 천을기인이라는 글자입니다. 천을기인. 이거는 뭐냐, 어려운 일, 요즘같이 일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덕을 받고 조상의 덕을 받고 국민의 덕을 받아갖고 천우신조로 험한 일을 도로 길로 바꾼다는 글자입니다. 아. 대단한 거죠, 이거.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극복해내는 아주 그런 아주 기질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흉한 일도 좋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천우신조죠. 네. 그래서 이게 듣기 보면 이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가 있으면 이게 이제 궁성이 이루어져 갖고 이게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을 나타내는데 말년 자리에 천의 기인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말년 행보가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더 높아지고 대의명분과 전통력, 보수 안정 희구의 성향으로 어머니나 스승덕 그리고 정신적 가치와 사회적 평판도가 좋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나타냅니다. 정인이. 네네. 그래서 윤 총장이 비록 법학을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인문학적 소양도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그런 에너지를 또 가졌고 윤 총장이 운세를 보면 어떻느냐, 윤 총장이 보면 2017년부터 그 윤 총장 사주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사주에 불이 없어요. 여기서 불은 뭐냐, 자식을 나타냅니다. 아. 관이죠. 관. 아. 남자한테 관은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예. 근데 윤 총장은 지금 관이 없어요. 그렇죠. 관이 요 땅속에 요 미시에 재도 없어요. 재물재. 나무가 재물이거든요. 예. 요 퍼른 글자가 없잖아. 네네. 다행히 요 시에 좋은 글자가 다가 있어요. 음.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기 안에도 있고 관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윤 총장은 늦게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고 운세가 2017년부터 보시면 드디어 보세요. 윤 총장이 2017년부터 20년간 나무가 들어왔어요. 예. 이 재라고 부르거든, 재. 네. 그래서 이 재라는 말은 뭐냐, 이제 윤 총장이 현실의 감각에 눈을 띄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실적 욕망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맡고 검찰총장을 맡게 된 거예요. 천운이 좋다는 거죠. 20년.
아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윤 총장이 좋은 천운을 갖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대우는 큰 환경적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네. 세우는 다음 시간에 네네. 기회되거든 해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지만은 예. 지금 저희가 또 이번에 또 말씀하는 거에 의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잖아요. 예. 또 그때 또 놀라운 또 칼럼과 함께 예.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에 미리 대해서- 한번 1년 전에 음, 윤 총장의 현 상황을 미리 적어놔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고 계신 분들 집중해서 함께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추천 안 누르신 분 있다면요. 꼭 추천 눌러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유동학 원장님의 여러 말씀들 맵으로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우리 유동학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시면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음에는 어떤 말들이 또 나올지 한번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앞서 류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총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윤석열 지지율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뒤바뀌는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되지요. 미래 권력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문재인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신의 한 수는 관련해서 또 보도들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잊지 말아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이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